최악의 첫인상, 최고의 재능을 증명하다. 모든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율림의 면접장. 강효민은 지하철에서 책을 읽다 역을 놓치는 바람에 지각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생명이라며 가차없이 그녀를 내보내는 송무팀. 팀장 윤석훈의 냉정한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로펌 생존기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모의법정 1위에 빛나는 재원답게 다시 얻은 기회에서 법은 완벽하지 않다며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논리와 통찰력을 선보이며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최악의 첫 인상을 최고의 실력으로 뒤집어버린 그녀의 당찬 등장은 에스콰이어의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지. 웰컴 투 헬 송무팀 입성기. 수많은 팀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강효민이 선택한 곳은 지원자 0명이 빛나는 워라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악명 높은 송무팀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재밌으려고 한다는 그녀의 엉뚱하지만 순수한 포부는 율림의 전설적인 칼퇴 어소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까칠한 상사가 된 윤석훈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는 신입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단어라며 죄송합니다 금지령을 내리고 영미권에서 변호사에게 붙는 존칭 에스콰이어에 걸맞은 실력을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혹독한 신고식과 함께 시작된 송무팀에서의 첫날은 그녀가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파헤친 38억의 진실. 강효민의 진가는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녀는 특정 지역의 매출이 7년간 꾸준히 하락했다는 작은 의문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이틀간의 무단 결근도 불사하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30년간 24시간 운영된 목욕탕의 가스 사용량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내고 7년간의 절취액이 무려 13억, 타회사 피해까지 합하면 38억에 달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징계 위기에서 한순간에 거대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된 그녀. 법정에서 영세 상공인 코스프레를 하는 피고인을 향해 도시가스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집합체라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녀의 모습은 사회초년생의 어설픔을 넘어선 진정한 에스콰이어의 자질을 보여주며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냉혈한 에이스의 숨겨진 상처와 새로운 위기의 예고. 화려한 승리 뒤에는 각자의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효민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능력보다 판사 아버지와 교수 어머니라는 우월한 유전자에 더 관심을 보이며 씁쓸함을 안겼고,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윤석훈은 집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연인의 영상을 보며 눈물 짓는 모습으로 그의 숨겨진 아픔을 암시했습니다. 법률 기술자가 아닌 조력자, 한 남자의 희망을 건 소송. 이번 회의 중심에는 정자 멸실이라는 다소 생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아남 수술로 불임이 될 위기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병원에 보관했던 정자가 병원의 과실로 사라져버린 남자 박기범.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은 바로 냉혈한 에이스 윤석훈이었습니다. 그는 도그마에 갇힌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드리겠다며 단순히 법의 잣대로 사건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 한 인간의 삶과 희망을 변호하겠다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입 변호사 강효민 역시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열고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를 예고했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니까 두 사랑의 극명한 온도차. 이번 사건은 법정 드라마를 넘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기범의 곁에는 교통사고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약혼자 예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그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에게 정자는 상처와 절망을 딛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이들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강효민의 남자친구 한성찬은 그녀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싸늘하게 변해버립니다. 원래 사랑했던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한다는 그의 비겁한 변명은 박기범의 헌신적인 사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법정을 울린 진심의 승리. 정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희망입니다. 윤석훈과 강효민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한 가족의 미래를 파괴한 특별 손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언론전을 준비해 병원의 이미지를 압박하는 윤석훈의 치밀한 전략이 더해지면서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결국 상대편 변호사이자 효민의 남자친구였던 한성찬은 백기를 들고 합의를 요청합니다. 소송은 승패와 상관없이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윤석훈의 이 한마디는 법정에서의 승리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이번 회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성장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건은 승리로 끝났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새로운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성찬의 배신에 상처받은 효민은 쓸쓸히 청계천을 걸으며 사랑의 의미를 곱씹고, 그런 그녀에게 윤석훈은 의리 없는 사람일 뿐이라며 담담한 위로와 함께 그녀의 활약을 칭찬합니다. 까칠한 상사와 당돌한 신입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한 뼘 더 성장한 이들이 다음에는 어떤 사건과 마주하게 될지 에스콰이어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나비고치. 심리적 상처가 빚어낸 기묘한 사건. 이번 회의 중심에는 물리적 충돌 없이 발생한 기묘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의 차에 아이가 치인 것처럼 보였지만 CCTV 확인 결과 실제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척추 손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다리가 마비되는 노시보 효과를 겪습니다. 율림의 변호사들은 이 현상이 아이 엄마의 과잉보호와 집착이 낳은 민하우젠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며 사건의 본질이 물리적 사고가 아닌 심리적 문제에 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공방을 넘어 인간의 심리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개였습니다. 진실도 독처럼 쓰인다면 독일 뿐. 냉혹한 승리와 흔들리는 신념. 법정에서 윤석훈은 승리를 위해 아이 엄마의 아픈 과거와 과도한 집착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변론은 결국 승소를 이끌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듯한 그의 냉혹한 모습은 신입 변호사 강효민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감을 안깁니다. 진실도 독처럼 쓰인다면 결국 독일 뿐이에요. 효민의 이 한마디는 승리만을 위해 달려온 석훈의 방식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는 이번 회차의 가장 강렬한 명대사였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인간적 도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공유하다. 서로의 조력자가 되다. 차가운 법정 공방 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숨겨왔던 깊은 상처를 드러내며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효민은 장애를 가진 쌍둥이 언니를, 부모님이 입양 보냈던 아픈 가족사와 그로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처를 고백합니다. 석훈 역시 아이를 원치 않았던 아내가 동의 없이 임신 중절 수술을 했던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각자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유하며 두 사람은 까칠한 상사와 당돌한 신입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조력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 될 것인가? 한편 윤석훈은 율림의 대표 자리를 제안받지만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 되고 싶지 않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는 그가 로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으며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당당히 맞서는 효민의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사회초년생을 넘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강단 있는 인물임을 증명하며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악마를 변호하다. 5억 수임료와 흔들리는 신념. 이번 회차의 시작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가 걸린 아동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코모펀드 대표 최철민. 가해자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신입 변호사 강효민의 정의감은 불타오릅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의뢰인을 단죄하려 하지만 팀장 윤석훈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며 냉혹하게 그녀를 제지합니다. 로펌의 이익과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을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은
효민의 순수한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소송을 넘어 변호사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밖의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윤석훈은 단순한 속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집을 방문해 학대받는 아이 인형을 직접 마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 악마를 심판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저런 악마 같은 사람도 부모가 되는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이 사건 앞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학대를 고발했던 가정부를 압박해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지만 이는 더 큰 그림을 위한 미끼였습니다. 결국 그는 최철민에게 사기를 당했던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법밖의 힘을 빌려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최철민은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임료 5억 원은 고스란히 피해 아동 인형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의 위험하고도 통쾌한 복수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그만의 에스콰이어 방식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상처, 깊어지는 관계. 차가운 복수 뒤에는 따뜻한 연대가 싹텄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의 다른 신념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된 효민과 석훈. 석훈은 효민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한 결혼과 이혼한 아내와의 반려견, 공동육아에 대해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조력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재회, 새로운 폭풍의 예고.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였던 순간 드라마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석훈의 전처 연하가 그의 오랜 친구와 함께 임신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이혼했다는 과거의 암시와 함께 세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과거와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이 마지막 장면은 앞으로 에스콰이어가 그려나갈 더 깊고 치열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술과 법정, 편견에 가려진 진실.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유명 화가 류관모와 지적장애를 가진 화가 문정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문정혜에게 불리한 상황. 그녀는 스스로 그림을 따라 그렸다고 시인하고 법정에서는 돌발 행동으로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신입 변호사 강효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사건의 본질을 보라는 멘토 윤석훈의 조언을 되새기며 그녀는 모두가 놓치고 있던 진실의 조각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의 불을 끄고 손전등을 비추는 극적인 변론을 통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문정혜의 그림 속에만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형상. 이는 두 그림이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과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오히려 류관모가 겉모습만 모방한 가짜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류관모는 모방을 인정하고 효민이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자신 때문에 무명인 문정혜가 혜택을 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합니다. 효주는 친구를 도와준 동생에게 고마워합니다. 이 통쾌한 반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진짜 변호사의 탄생, 에스콰이어의 무게. 이번 사건은 강효민이 진정한 에스콰이어로 거듭나는 중요한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보수 공익 소송을 맡아 로펌의 이익이 아닌 의뢰인의 진심을 변호했습니다. 패배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냉소적인 멘토의 조언을 자신만의 무기로 체화하며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윤석훈이 처음으로 강효민 변호사라고 불러주는 마지막 장면은 까칠한 상사가 한 명의 동료로서 그녀의 성장을 인정하는 이번 회 최고의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러나는 과거, 그리고 윤림의 새 대표 선임. 차가운 법정 공방 뒤에는 두 주인공의 숨겨진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효민이 이 사건에 그토록 매달렸던 이유는 청각장애를 가진 쌍둥이 언니 효주와 그녀의 친구를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석훈은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찾아온 전처 연하를 통해 아버지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던 과거의 아픔과 마주합니다. 석훈에게 대표 자리를 받으라던 고승철은
은퇴를 하고 고문으로 남고 석훈의 사수였던 권나연 변호사가 율림의 새 대표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율림의 어떤 변화가 올지 기대하게 만들며 에스콰이어 5회가 마무리됩니다. 사랑도 심신미약이 될 수 있나요? 동의와 폭력의 경계. 이번 회의 중심에는 모델 은영의 데이트 폭력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은 무수한 상처와 전 남자친구가 내민 관계동에서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모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임에도 법적으로는 동의했다는 족쇄에 묶인 아이러니한 상황. 이 복잡한 사건 앞에서 강효민은 사랑에 빠지면 비이성적으로 변하니까 사랑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라는 다소 엉뚱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거대한 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취약성을 대변하며 법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감정의 영역에 대한 깊은 고찰을 이끌어냈습니다. 효민은 클럽에서 은영의 전 연인인 마블소프트 대표 정한석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을 하며 윤석훈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효민을 나무랍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로펌의 지각 변동. 사건과 함께 로펌 율림 내부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천되었던 권나연이 새로운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회사를 살리려는 윤석훈의 의지와 맞물리며 앞으로 율림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짝사랑해온 허민정의 집에 우연히 머물게 된 이진우의 모습과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감녀의 이혼 소송, 의뢰를 받게 된 허민정의 아이러니한 상황은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도 싹트는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극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상처의 내면을 보다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승리. 사람들은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합니다. 윤석훈은 효민에게 사건의 표면이 아닌 의뢰인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상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조언대로 효민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일방적이었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양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효민은 또 한 뼘 성장했고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이끌어주는 석훈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진정한 멘토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과거의 그림자. 엔딩에서는 석훈의 집 앞에 의문의 여성이 찾아오며 새로운 미스터리를 예고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홀로 곱씹던 그의 앞에 나타난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다친 마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 그녀의 등장은 앞으로 에스콰이어가 그려나갈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JTBC 토일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7회를 통해 한 남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뒤흔대는 과거의 상처와 로펌 율림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권력 암투를 그리며 역대급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사랑의 변질이라는 씁쓸한 현실과 에이스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비열한 함정이 교차하며 이제껏 본 적 없는 파국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색깔 그리고 잔인한 배신.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윤석훈은 치매에 걸린 아내의 안락사를 도운 죄로 기소된 한 노인의 변호를 맡으며 시간이 지나며 변해가는 부부의 사랑 방식을 목격합니다. 이는 사랑이 식었다며 자신을 떠났던 전철을 떠올리게 하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거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전철을 찾아가지만 돌아온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과 사는 동안 몰랐던 진심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비수였고 깊은 배신감에 그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을 남긴 채 돌아섭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에스콰이어가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인간관계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이면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상처가 드러나며 강효민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의 관계 변화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그녀와 순정파 그 남자. 차가운 법정 밖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민정의 아픈 과거가 또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최악의 상황.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은 바로 이진우였습니다. 지난밤 술에 취해 엄마를 부르며 우는 그녀의 여린 모습을 본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혼녀라는 상처와 총각인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를 밀어내는 그녀의 모습은 두 사람의 짠한 로맨스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율림의 암투, 추문에 휩싸인 에이스. 로펌 율림의 권력 암투는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고태섭은 에이스 윤석훈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밀하고도 비열한 함정을 팝니다. 다른 팀 어쏘 변호사와의 만남을 부적절한 관계로 둔갑시키고 극비 자료를 몰래 서류에 끼워 넣어 정보 유출이라는 덕까지 놓습니다. 역대급 스캔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그는 임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이는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 로펌의 비정한 생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가 얼마나 쉽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폭풍의 눈, 반격의 서막.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절체절명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석훈과 함께 권나연 대표가 들어서며 칠해는 막을 내립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이 충격적인 등장은 이제껏 수세에 몰려있던 윤석훈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짜릿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권나연은 그의 편에 서서 이 거대한 음모를 뒤집을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율림의 숨막히는 권력 다툼과 벼랑 끝에 선 윤석훈의 운명의 모든 귀추가 주목됩니다. JTBC 토일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8회를 통해 로펌 율림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벗겨내고 짜릿한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벼랑 끝에 몰렸던 에이스 윤석훈의 통쾌한 역전극과 함께 정의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지는 신입 변호사 강효민의 성장이 그려지며 법정 드라마의 장르적 쾌감과 묵직한 메시지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짜릿한 역전극. 함정을 파고 괴물을 잡다. 지난 회 고태섭의 비열한 함정에 빠져 역대급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윤석훈. 하지만 8회에서 이 모든 것은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그의 더 큰 그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진우와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고태섭이 심어놓은 극비 서류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모든 모략을 한 방에 무산시킵니다. 여기에 새로운 대표 권나연의 불꽃 같은 활약이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적절한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 홍도윤 변호사가 여성 어쏘 변호사들을 상습적으로 접대해 이용해온 추악한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합니다. 감히 율림의 여자 변호사를 접대부 취급해 라며 모두 앞에서 그의 뺨을 때리고 징계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썩어빠진 조직의 부조리를 단호하게 쳐내는 강렬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단순한 권력 암투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더우먼이 된 아내. 매 맞는 여성 증후군과 정의의 딜레마. 통쾌한 역전극의 여운도 잠시, 드라마는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강효민은 친구의 언니이자 유명 앵커인 한설련이 남편을 폭행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수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설련이 정신과 약의 부작용을 알고도 원더우먼이 되어 악당을 혼내주고 싶었다며 의도적으로 약을 먹고 남편에게 복수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라는 단순한 구도를 넘어 법의 잣대로는 심판하기 어려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윤리적 딜레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의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 친구와 변호사라는 직업윤리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진 효민. 그런 그녀에게 윤석훈은 자신만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정의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을 조언하며 그녀가 자신의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효민은 불리한 증거를 묻어두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석훈은 법정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해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은 절대적인 정의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변호사라는 직업의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깊어지는 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건이 마무리된 후 회사 옥상에서 함께 캔맥주를 마시는 석훈과 효민의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뼘 더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엔딩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이었는데 손전등을 빌려주셔서 감사했다는 효민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석훈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한편 허민정의 아픈 과거가 담긴 캠코더를 고쳐주며 위로를 건네는 이진우의 모습은 이들의 짠한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며 설렘을 안겼습니다. 이제 단순한 멘토와 멘티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료가 된 이들의 에스카이어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까요?